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노자, 라오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세 번째 줄, 늦게 오신 오 선생님 세 번째 한글로 된 겁니다. 하늘의 그물 좀 읽어보세요. 네? 세 번째. 어디지? 첫 페이지. 예, 선생님도 안 돼요. 거기서 세 번째 하늘의 그물은 하늘의 그물은 허술해 보여도 어느 것 하나 빠져나가지 못한다. 예. 자, 이걸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루스는 뭐예요? 자,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이는 거예요. 엉성해 보여. 저거 무슨 뭐 고기가 잡힐까? 아니면 뭐가 걸러질까? 하늘의 그물은 읽으신 대로 허술해 보이고 느슨해 보여도 또는 엉성해 보여도 어느 것 하나 빠져나가지 못한다. 벗이 있어도 좋고 그러나 nothing passes through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pass through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기억나시죠?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 이민 오면 미국이 너무 느슨한 것 같잖아요. 법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 분들 저하고 시장에서 명품 가짜를 막 찍어가지고 수백만 불 벌고 야, 난 미국에 정말 잘 왔다. 한 10년 동안 호황하다가 연방정부 FBI에 와서 잡아가요. 그럼 수백만 불 벌금 내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 5년, 10년. 또 한국 분들 뭐 병원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 메디칼 이런 거 정부에서 주는 거 과다 청구. 사기 쳤어. 예, 과다 청구. 뭐 또 이렇게 자동차 사고 뭐 난 것처럼 해가지고 보험 사기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법의 그물이 느슨해 보이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아 이거 괜찮구나 하고 해보니까 또 맛이 들면서 점점 간은 커지고 몇 년 동안 잘 해먹고 하루아침에 덮치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착각할게요.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의 법 그물이 느슨한 줄 알고 까불다가 제가 시겁한 얘기를 선생님하고들하고 잠깐만 나눌게요. 이 얘기를 옆으로 가자면 정신없으니까 어떻게 빨리빨리. 근데 이 얘기를 드리려면 제가 어느 시절인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소위 마약 거래를 해볼까 하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한번 발을 디뎠던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말씀드리려면 제가 과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울 명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청계국민학교라는 데 갔는데 그게 명동 을지로 2가 거기 고층 빌딩 나중에 주택가가 없어서 제가 졸업한 뒤에 몇 년 있다가 청계국민학교가 없어졌어요. 입학생이 안 오니까 동네가 뭐 완전히 도심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때 말로 똥통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마구 그냥 전 국민학교 때도 좀 혼자 많이 다녔어요. 여러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는 것보다. 그래서 이 다마치기를 좋아하고 옆 동네 가서 다마치기 하고 팽이치기 해서 내가 따갖고 오면 거기에 뭐 고아원 출신 아니면 형제들이 여러 진 애들이 와가지고 와이력으로 뺏어요. 제가 정당하게 딴 거를. 그럼 나 울면서 집에 오는 거예요. 도시에서. 그래서 하긴 그렇게 잘합니다. 청계국민학교에서는 공부도 안 하고 있다가 브라질로 이미 간다고 그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있다가 근데 워낙 인재가 없는 데라서 뭐 장림동네 애꾸 반장한다고 우리 엄마가 와서 흰봉투도 안 주는데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우형락 선생님이라고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마음은 참 그분이 제 담임이었는데 저를 이쁘게 총명하게 봤는지 제가 청계국민학교 인재가 없어서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전교회장 신문사가 돼 신문사 사장 방송국이 있어요. 국민학교 방송국 국장 점심시간에 그저 쇼팽에 뭐 음악도 틀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놀다가 중학교 가기 6개월 전에 이민 코타가 닫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너도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코피 나면서 국민학교 과정 순전히 재수 경기중학교에 들어갔는데 5년 만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청계국민학교에서 5년 만에 한 명.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저처럼 시골에서 한 학교에서 한 명 온 외톨이도 많고 아니면 수송, 은석 뭐 이런 명문 국민학교에서는 수십 명씩 와가지고 지네들끼리 벌써 친구들하고 국민학교에서 같이 올라왔으니까 학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말씀드렸듯이 여자를 알고 뭐 술을 알고 뭐 그게 순전히 성균관대학 다니다가
잘린 멋진 건달형 둘이 나를 이쁘게 해줘가지고 완전히 자기네 성인 세계도 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3 때 당구가 300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 올 줄도 모르고 합성은 디립다 미치게 해가지고 미국에 17살 때 오자마자 말이 트였다고 말씀드렸죠. 1년 동안 모범적으로 우리 집안이 하는 그로서리 마켓 매니저로 잘 하다가 이거 좀 길지 모르지만 제가 옆으로 빠지게 된 동기를 안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참.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불량 소년 학생 그거 다 때려치고 미국 와서 나만 영어가 되니까 우리 가족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브라질로 이민을 갔던 경기중학교 동창이니까 저보다 훨씬 미리 떠난 거죠.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와서 정착하고 제가 오니까 뉴욕에 사는 아이들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새 차를 뽑고 라스베가스로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한국에서부터 엘비스 프레슬리의 비바 라스베이거스 이 노래를 들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18인데 처음으로 베가스를 가는 게 꿈에만 꾸던 베가스를 새 차 어마 번쩍번쩍 하도 처음에는 300불짜리 중고차 샀는데 마켓이 잘 돼가지고 5,800불짜리 새 차를 샀는데 우리 엄마가 새 차 갖고 집에 오니까 딱 차문 여기 야 이거 너무 깨끗해 신발 벗고 타야겠다 야. 그래가지고 그 차를 몰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만 하면 그것도 또 다른 긴 얘기인데 그 얘기는 줄이고 잘 놀고 와가지고 그 친구가 그 다음날 공항에 가서 뉴욕으로 떠나는 날이에요. 그 다음날이. 그런데 야는 저보다 미국에 뉴욕에 먼저 왔고 뉴욕에도 LA보다 더 먼저 한인 술집이고 떠나기 전날 밤에 야 LA는 좀 술집은 없냐? 근데 제가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누구 못지않게 놀았대는데 미국 와서 1년 동안 모범생으로 마켓만 하는 바람에 술집이 어디 있니? 그 선생님하고 전에 얘기했던 코바디스. 그래서 그때도 한국일보가 있었어요. 한국을 딱 봤더니 밑에 하단에 광고에 한인 나이트클럽 코바디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술집이더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서부터 빠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신문 광고 보고 갔어요. 걔를 데리고. 이제 걔가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날 마지막 LA 밤을 딱 그냥 담배 연기 뽀얀데 그냥 나이트클럽 옛날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1년 동안 외롭게 정말 롱리하게 막 떠오르는 게 옛날 생각들이. 그래서 그 나이트클럽을 처음으로 미국의 새 땅에 와서 나이트클럽을 들어가는데 뉴욕에서 온 친구랑 들어가는데 누가 이 친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이 동네 호스트인데 유명한 사람이네. 예, 브라질에서 같이 있었답니다. 이따가 또 LA 왔던 예, 사람. 근데 내 친구는 뉴욕을 갔고 야는 LA로 온 거예요. 금방 알아보고 브라질 출신이니까 야 너 여기서 그러더니 자기 테이블로 우리를 부릅니다. 저하고 제 친구를. 근데 야는 이미 보면 알잖아요. 나이트클럽에서 딱 자세를 보면 이놈이 여기 얼마나 드나든 놈인지. 뭐 큰 테이블에 여럿을 딱 앉혀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내 친구가 설치고 나는 쭈득. 되게 창피하더라고. 내가 그래도 LA의 호스트인데.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쭉 보는데 그 무대 위에는 4명의 여자가 여기까지 쫙 터진 롱드레스를 입고 쫙 여자 밴드가 이름은 Thunder Chicks야. 천둥병아리. 뭐 늘씬늘씬들어. 그때 또 들어설 때 제가 한국에서부터 좋아하던 노래 By the Time I Get to Phoenix라는 글렌 캠블의 노래를 그 여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노래는 또 가사가 뭔가 하면 이게 참 죽이는 가사예요. By the Time I Get to Phoenix 이게 제목인데 그건 뭔가 하면 이 남자가 여자한테 가사의 내용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난 언젠가 널 떠날 거야. 근데도 여자가 뭐 더 나아지는 것도 없이 그래서 남자가 드디어 맨날 말만 하고 못 떠나다가 드디어 남자가 하루는 냉장고 옆에다가 쪽지를 써놓고 난 떠난다 너를 하고 떠나요 실제로. 그리고 동부 쪽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이혼하고 동부 쪽으로 갈 때 차 타고 갔는데 그 코스하고 똑같이 가요. 그 노래 가사가. 그러니까 LA에서 떠나서 아리조나 지나서 텍사스 지나서 뉴멕시코 알바커키 지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내가 갔던 그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아마 여자를 떠나면서 서부 쪽에서 동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은 뭔가 하면 자 내가 LA를 떠나서 어디쯤 갔을 때는 네가 좀 뒤척이겠지.
그래서 늘상 옆에 있던 내가 없는 거를 의식하겠지. 그러나 너는 또 잠에 빠지겠지. 그러나 내가 운전하면서 또 어느 도시를 지나갈 때쯤에는 그때는 네가 내 이름을 살짝 부르겠지. 하니 또는 내 이름을. 그러고도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다시 잠에 빠지겠지. 그리고 내가 또 어느 도시를 지날 때쯤에는 네가 눈을 뜨겠지.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항상 있던 내가 옆자리에 없음을. 그리고는 내 쪽지를 그때 보겠지. 그리고 그땐 너가 알게 될 거야. 너는 내가 너를 못 떠나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남자가 드디어 자기가 떠난다 하는 걸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by the time I get to Phoenix, 내가 운전으로 아리조나 피닉스를 지나갈 때쯤이면 너는 알게 되겠지 라는 게 그게 그 노래 내용이에요. 하여간 내가 코바스를 들어서는데 그 노래를 또 내가 아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눈여겨본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았어요. 이제 그 친구들하고.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하지 않습니까, 밴드들은. 그래서 브레이크 할 때 내가 브라질에서 온 내 친구의 친구한테 야, 쟤네들 좀 오라고 할 수 있냐? 이거 또 보여주고 위서 다 왔더라고, 4명이. 앉아들. 뭐, 마셔. 뭐.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여자가 제일 늘씬한 베이스 기타를 치는 여자였어요. 원래 음악하는 사람 중엔 베이스 기타 치는 사람들이 쿨합니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내일 이 나이트클럽 파킹장에서 12시에 만납시다. 내 뉴욕에서 온 친구가 9시 비행기가 그랬거든요. 그 LAX에 데려다 주고 오면 딱 12시겠어. 그랬더니 원래 일하는 친구들은 그 다음날 늦게까지 자는데 어쨌든 12시간. 그래서 그 다음날 친구를 뉴욕에 LAX에 데려다 주고 떠나보내고 12시에 맞춰서 코바디스 파킹장에 딱 왔어요. 차를 갖고. 나타났어요, 여자가. 근데 그 전날 조명에서 본 그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겠지. 이건 대낮에 햇빛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 후아유 그러지랬어. 그런데 제가 그때 내 속에서 우리 항상 얘기했죠. 우리 속에는 항상 2개의 상충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쪽에서는 야 아니야 이거 운영아 빨리 사라지자 여기서. Fight or flight 뭐. 근데 또 한쪽의 목소리가 뭔 줄 알아요? 너 한국에 있을 때 이미 성인들의 쾌락을 다 맛봤잖아. 너 미국 가서 1년 동안 되게 외롭고 쓸쓸하잖아. 눈 딱 감고 잠깐이니까 흘러가자 그냥. 그래서 제가 그냥 눈을 감았어요. 그 다음날부터 동거에 들어간 거예요. 저보다 몇 년 위에. 6살인가 5살인가. 이미 이 친구들은 동남아를 도는 밴드예요. 이런 밴드들이 여러 나라를 돕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정말 창피한 얘기를 정말 여러분께 고백하자면 제가 이 친구랑 처음 자고 나서 내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이게 사람이 한 동네에서 잘 놀다가도 새 동네 가면 좀 다시 순진해지거든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소리가 물론 내가 처음은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지. 동남아를 돌고 6살이 많은 여자인데 무슨 내가 처음은 아니겠지. 이런 유치 그 얘기를 여자한테 했어요? 그 여자한테 했다니까. 내가 첫날 자꾸나 내가 얼마나 지금도 창피해.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가 일생 못 잊는 것은 가장 슬펐던 거, 가장 행복한 거 다 쪽팔린 걸 제일 못 잊어요. 우리는 쪽팔린 거는 죽을 때까지.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이런 쪼다. 아니 그럼 넌 이 여자가 처녀일 줄 알았어? 되게 그때 뭐래요 대답이? 기억도 안 나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마 누워서 야 황당한 놈이네 이놈 이랬을지 모르겠어. 아니 저 귀엽다고 그랬을 것 같아. 귀엽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제 하루를 말씀드리면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저녁 때부터 얘기를 시작합시다. 제가 저녁 때 가게 문을 닫아요. 8시에. 그로스리, 허니드 바게. 그로스리 문을 닫죠. 그 다음에 그냥 과속으로 우리가 동거하는 집으로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야를 9시까지 클럽에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밴드가 시작해야 되니까. 데려다 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때부터 이미 친구가 많이 생겼으니까 친구들하고 다른 클럽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가 2시까지 하니까 2시에 와야 돼요.
운전수 취직하죠. 예, 뭐 그래가지고 2시에 픽업을 해서 2시도 아니고 조금 2시 반쯤. 그래가지고 또 매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땐 자기 여자 밴드 멤버들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4명의 중에 애인이 나타난 남자가 얘네들 다 매겨야 돼요. 돌아가면서. 내가 매기고. 그리고 또 방에 집에 가 내가 같이 사는 집에 가면 한 4시, 4시 반 돼요. 그 젊은 때니까 또 관계를 하고. 그러면 한 대여섯 시 돼요. 그러면 한 1시간 넘붙여요. 그리고선 일어나가지고 가게 가서 문 열어야 되잖아. 아이고. 또 헌팅터박까지 쫙 가가지고 새벽에 또 가게 문 열자마자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잤으니까. 그러면 보통 일은 엄마나 누나들이 하는데 세일즈맨이 오거나 뭐 말이 필요한 누가 와서 야 운영아 누구 왔다. 어리워. 이러고선 겨우 8시까지 있으면 또 문 닫고 밤에만 되면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야 너 뭐 기생오래냐? 너 왜 해 만지면 반짝하냐? 낮에는 비리비리 하다가 해 만지면 반짝하냐? 엄마 말씀이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아침에 눈을 뜨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밤에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1시간 눈 붙이고 가게 문 열려고 하고 눈을 뜨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잖아요. 침대가 식은땀으로 쫙 젖어 있어요. 그 젊은 나이에 20도 안 됐는데 그 제가 얼마나 무식하게 살았냐고. 자, 그 당시 얘기인데 이게 얘기 조금만 더 합시다.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같이 사는데 걔랑. 그런데 하루는 바로 그 친구, 뉴욕에서 온 친구를 알아본 브라질에서 왔다는 그 친구가 야 운영아, 그때부터 친구가 됐습니다. 운영아, 어떤 놈이 네 여자한테 눈독 들인다. 나랑 사는 여잔데 누구야? 그랬더니 누구래? 내가 말씀드리면 선생님께도 올타임은 다 알아요. 주먹쟁이요? 예, 그 당시 최고죠. 누구래? 걔가 누군데? 그랬더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 주로 흑인 깽단, 멕시칸 깽단에서 잔대가 굵은 애인데 그때 우리 나이가 19인데 감옥에 하도 들락거려서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한 반쯤 된대요. 19인생에.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나는 위인이 못 되지만 내가 같이 가는 건달들은 뭐 싸웠다 하면 쇠막대기, 뭐 자전거, 체인 이런 건데 야는 총을 갖고 다니는데 그때부터 벌써 차에. 이거 심각한 얘기. 그것도 젊었을 때는 또 나 폐기 누구한테 지급죠. 그래서 너 그거 잘 아니? 조금 안 돼. 너 걔 데리고 올 수 있니? 그때 빤했어요. 한인타운이 대호, 산호, 바이킹, 코바디스 요거 3개는 나중에 온 거고 그 나이트클럽 몇 개 안 됐다고요. 빤한데니까 그래서 너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찾아보고 데리고 오겠대. 그래서 난 이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코바디스에서 딱 앉아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담배 연기 뽀얀데 내 친구랑 같이 들어. 처음 보는 놈이에요. 딱 앞에 앉았죠. 그리고 내 친구한테 넌 좀 잠깐 옆에 있어라. 단둘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좀 이제 짬을 보는 거예요. 뭐 하는 애인가. 한인타운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말씀드린 대로 흑인갱, 넥션갱에서 이게 굵었으니까 한인타운 그때 깡패 수준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총도 갖고 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볼 때 얘가 말을 잘 못해. 한국말을. 영어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거는 눈이고 여기 붙은 건 눈깔인 거예요. 이건 눈이 아니고 눈깔이고 이게 내리는 게 눈이고 이게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을 잡고 이거는 센 거야. 그래서 가만 보니까 네가 한인타운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코리아타운에 너가 가진 거와 내가 가진 게 서로에게 부족해서 필요한 것 같다. 나는 네가 가지지 않은 걸 가진 것 같고 너는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것 같다. 우리 둘이 좋은 파트너, 콤보가 될 것 같다. Not bad. 예, Not bad. 나 좋대요. 또 걔도 저한테 무슨 인상을 받았겠죠. 같이 얘기하면서. 나중에 한참 후에 가까워진 다음에 저한테 그럽니다. 내가 그때 첫날 너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아니? 그래서 뭘 어떻게 느꼈냐 그랬더니 나는 지금까지 주먹으로 사람을 팼는데 너는 혀로 패더라. 그래가지고 친구가 됐어요. 아주 서로. 그러니까 뭐 제 자신 뭐 이렇게 떠.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없으니까 저는 좀 브레인이고 걔는 이거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국에서 온 뭐 깡패, 뭐 전라도파, 뭐 사보이파, 힘세 이런 사람들 나이가 많고 아무리 이래도 우리는 못 건드렸어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더 그렇고 얘가 또 이게 워낙이 세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많은 그런 한국에서 온 경력 있는 깡패들하고도 거의 동급처럼 이제 지내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럴 때 이 친구가 하루는 야 엔젤 더스트를 하면 그러면 돈이 몇십 배가 남는데요. 엔젤 더스트, 엔젤 천사, 더스트, 먼지, 뭐 가루 이런 거예요.
코케인 같은 하얀 가루인데 이름이 엔젤 더스트. 지금도 있어요, 있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마약 중에는 어퍼가 있고 다우너가 있다고. 헤로인이나 뭐 아편처럼 먹으면 헤로인은 구름 위를 걷고 어떤 거는 정신이 번쩍번쩍 힘이 막 헛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폭행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어퍼의 마약을 먹고 그 힘으로 합니다. 겁이 없어지니까. 누구나 겁은 있으니까. 엔젤 더스트라는 그때 유행하던 마약이에요. 그거를 사서 한 박 이렇게 돌리면 뭐 수천 불이 남는데 내가 몰랐을 때니까 여기 안 썼어요. 헤븐스 하늘의 그물이 느슨해 보였거든요, 저한테. 미국에 보아하니까 뭐 안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켓을 했으니까 돈은 돌았잖아요. 그래서 800불인가를 투자하게 됐어요. 그때 800불이면 지금 아마 한 거의 10,000불가량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800불을 딱 내가 갖고 이 친구랑 같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흑인 미성년자를 찾아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마약을 도매하기 위해서 큰 도매꾼한테 가서 살려면 걔네들은 우리는 안 봐요. 우리를 언제 안다고 우리한테 팝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드나거리는 미성년자 애들을 찾아야 돼요. 그 집이 이미 믿는. 왜 미성년자를 찾느냐? 잘 보세요. 성인이 마약거리 하다 걸리면 그냥 갑니다. 미성년은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마약거리 하다 걸려도 그냥 저 파출소에 가 있다가 유치장에 있다가 부모가 와서 사인하면 돌려보내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14살짜리 그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 도매상을 잘 아는 14살짜리 소년을 먼저 가서 픽업을 했어요. 흑인을. 그래가지고 그 마약 파는 앞에 가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갖고 나와. 집어넣었어요. 소년을 집어넣자마자 헬리콥터가 몇 대가 뜨는 거예요. 밤에 헬리콥터가 뜨면 거기서 서치라이트에 불쫙 그 불기둥 속에 못 들어가 보셨죠,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그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내려서는 불기둥 속에 있으면 대낮보다 더 밝아요. 우리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헬리콥터 뜨고 그뿐이 아니에요. 자동차들이 여기 경찰차는 흑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언더커버 경찰은 보통차예요. 그 보통차, 정식 경찰차가 그냥 수도 없이 와가지고 수구 창문 열리고 막 걷어내고 창문 닫히고 위에선 빛이 쪼이고 우리는 차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야당나랑 앉아있다가 난 운전석에 이제 차 안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창문으로 보일 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다 차 안에 밑으로 내려. 야는 승객복, 나는 운전쪽. 나는 운전쪽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운전대가 있는 밑으로 내려가려니까. 그래가지고 밤에 빛은 막 그냥 우리 창문 앞에 창문 옆으로 막 불기둥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경찰이 그 집을 향해 자기 차에서 내린 경찰이 집으로 가면서 걸어갈 때 우리 차창 옆을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차 안을 확확 쳐. 그때 경찰 한 명이라도 우리 차 안으로 깨라 이러면 저는 그때 영주권도 없는 불법 체류자였어요. 관련은 한국에 추방되는 거예요. 하느님 도우셨다. 그리고 우리 차 안에는 그 800불어치 사갖고 나오는 엔젤 더스트를 불려서 팔을 내면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파프리카 이런 거를 갈아서 그 재료까지 다 있었다고. 그런데 하늘이 또 살리는 게 마약 거래꾼들 사이에서는 무슨 불문율이 있는 줄 알아요? 마약을 사다 오는 놈이 내 집 앞에 파킹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반블락 떨어진 데 파킹해야 돼. 신분 노출 때. 우리가 집 앞에 했더라면 우리는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 불문율 때문에 떨어뜨려 세웠기 때문에 경찰차들이 막 그 집을 포위하고 몰릴 때도 우리는 약간 바뀌었지. 그 바로 앞에 있었으면 이렇게 왜 안 바뀌었습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집에서 굴비처럼 다 수갑차고 나오는 가정부까지 다. 그 애까지. 그 애가 만에 하나.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들이요 여기 기다려요 지금. 그만 말씀 우리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했나 보네. 왜 안 했겠어요? 공범이 될 거만 안 했겠지 뭐. 아니 그게 불문율을 봐야지. 그 계에서는
이렇게 불면 죽어? 그리고 자기는 말하건 안 하건 아침에 석방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와서 찾아가면 미성년이니까 걔한테도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 있다가 그 집 부모에게 전화해서 아드님이 그때 베니스 경찰서였어요. 베니스 경찰서에 있으니까 가서 데리고 나오세요. 그럼 Who are you 하기 전에 너는 어떤 놈들인데 하기 전에 그럼 애들 찾아. 그때부터 나는 마약 no thank you. 맞자만 나와도 마 선생님. 그런데 내가 뭐 누구를 선생님들이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누구 험담하는 거 아닌데. 근데 결국은 그 친구하고 나하고 인생길이 거기서 갈라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가끔씩 반갑게 또 몇 년에 한 번씩 만나긴 했지만 한참 있다가 내가 한국일보 기자 시절할 때 걔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뭐 다른 놈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뭐 죄 없이 피의자로 몰려가는 것 같은데 그걸 뭐 신문으로 기사화해 줄 수 있겠냐고. 그거는 내 영상 내가 기사를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닐 것 같다. 그러고서 오래간만에 봤어요. 걔를 몇 년 만에. 걔가 그때 큰 탕을 해가지고 옥스포드 에베뉴 거기 한국마켓 뒤쪽에 아파트에 사는데 벽에 표식 없이 해놓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는데 옆뒤다 나중에 한번. 그래가지고 그 안에 금고에다가 수십만 불 캐시를 넣고 사는데. 그래서 오래간만에 나랑 만났더니 뭐 내가 뭘 해주랴 뭐 내가 그때 뭐 기자가 봉급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한 달 월급을 걔가 주더라고요. 보통 저는 누가 잘 나갈 때는 근처에 안 갑니다. 하도 뭐 이게 휘파리 똥파리들이 막 몰릴 때는 그 근처에 안 갔을 때인데 그 자기가 전화해서 갔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러니까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 걔가 뭘 해서 버는 돈인지 모르지만 한 달 월급어치의 금액을 저한테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쓰고 저기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가서 보니까 야가 머세디스 벤츠 컨버러블 무게차에다가 금줄에다가 뭐 톱 모델 늘씬한 애들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알잖아. 너 이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큰 탕을 하고 나면 제일 이 전과자들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큰 걸 한번 털어서 돈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하는 게 뭔지 압니까? lay low. 몸을 낮춰. 돈 쓰고 그렇게 눈에 띄지 말고 lay low. 몸을 낮춰. 근데 낮추기는커녕 머세디스 벤츠에다가 금줄에다가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야, 너 이러다가는 의심이 더 커질 수 있고 너한테 안 좋을 걸.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게 다 인간 심리인 거예요. 뭐라는지 알아요? 너는 어릴 때 자랄 때 해볼 거 다 해봤지. 너는 칭찬도 듣고 들어보고 뭐 좋은 소리도 듣고 너 실컷 네 맘대로 많이 하면서 컸잖아. 난 어릴 때 가난해서 못했거든. 나도 좀 해보자. 거기다 대고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무슨 뭐 네가 그러면 쫙 다는 아무 수가 없지.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친구는 검거됐어요. 그래서 연방 형무소에 교도소에 갔는데 제가 그 친구 면회를 얼마나 자주 가고 아리조나까지 제가 운전하고 가서 면회하고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11년 형을 마치고 그리고 한국으로 추방됐어요. 그 범죄는 여기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또 한국에 가서 근데 인생이 참 재밌는 게 걔가 한국에 갔는데 그냥 우리 남의 인생 재밌는 거 듣는 거예요. 걔가 한국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뭐 사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하나가 뭐 우연하게 뭐 어디 한국인지 외국인지 어디에서 무슨 외국 사람 같은 사람들이 한 명을 놓고 패는 거를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있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가서 구해준 거예요. 누구 매 맡은 사람을. 그 사람이 중남미의 영국 한때 식민지로 영어를 쓰는 새까만 원주민들이 영어하는 내가 옛날에 아프리카 루안다 갔더니 다 프렌치라 불란서 말들을 하더라고요. 흑인들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얼굴하고 말이 안 맞아서. 근데 벨리스도 영어 하는 데인데 거기 대통령인 거예요.
어머나. 이 내 친구가 사귀는 어떤 두목 같은 선배 형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고맙다고 벌리즈 그 나라에 광산을 3개인가 4개 운영권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야가 한국에 있는 그 두목 같은 선배의 그 일을 맡아서 거기 가서 하면서 야가 하는 일은 광산 그거 하니까 장관들 밑으로 가방 돈 주는 거 5만 불 10만 돈 배달하는 거예요. 장관들한테. 그 얼마나 권력이 있겠습니까? 장관들한테 돈을 배달하는 아이니까. 똥똥.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추방당하지만 벌리서. 벨리스 여기 멕시코 인대 벨리스. 그렇죠. 아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게 하늘 얘기하기 전에 이 기왕 마약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하나만 제가 선생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자, 우리 상상을 해보십시다. 영화 속의 장면처럼 어느 두 조직이 마약 조직이 뭐 남미에서 들어오는 큰 마약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반반씩 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미에서 올라올 때 뭐 잠수함에 쫙 해가지고 뭐 마이애미 비치 어느 한가한 바닷가 새벽에 도착을 하면 이제 그 조그만 항구 같은데 바닷가에 있는 그냥 낡은 빌딩에서 이 두 조직이 돈 주고 그거 받고 양쪽에서 뭐 다 그냥 신경들이 한 거죠. 이게 뭐 총으로 죽이고 말고. 그런데 경찰이 떴다고 치십시다. 왱왱하고 오는 거예요. 자, 마약은 이만큼 있고 두 조직이 반반씩 돈을 냈고 지금 마약을 정확히 반으로 잘라야 돼.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네들이 반씩 냈으니까 각자 갖고 도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을 해야 될 텐데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만큼의 마약이 왔는데 이거는 두 무시무시한 조직이 정확히 갈라야 하는데 저울이 있겠어요? 그 밤에 바닷가에? 그러니까 어떻게 만약에 이거 어느 놈이 더 먹으면 이 새끼야 왜 네가 더 먹어? 어떻게 정확하게 반으로 어떻게 자를 것 같아요? 어떻게 가릴 것 같아요? 둘이? 대강 자르는 거야. 대강이 아니라는 그게 좀 대강이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 돈이 경찰 있으면 대강 해야지. 아니, 시간이 별로 없잖아. 쫓기는 몸이니까. 시행에 주는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실 수가 없어요. 저도 알 수가 없었고. 잘 보세요. 이게 멋있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은 연대 총장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연대 총장을 하고 있는 제 가까운 친구가 한테 옛날에 총장하기 전에 옛날에 이 얘기를 했더니 사회학 이론에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게 기왕 있으면 왜 좀 우리 좀 안 써먹었냐 우리가 사회가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급하게 갈라야 된다 이겁니다. 자, 두 패가 있죠? 그럼 결정하는 거예요. 네가 갈르고 내가 선택하랴? 내가 갈르고 네가 선택하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반으로 갈르고 안 가든 반대쪽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한쪽으로 하겠습니까? 내가 고를 게 아닌데. 대강 절묘하지 않아요? 절묘하지 않아요? 경험 있는 사람들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세상 모든 갈등이 이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즈니스 하다가 갈라선다. 뭐 교회를 하다가 뭐 서로 두 개로 쪼개진다. 오래 살던 부부가 헤어질 때 그 재산 그 온갖 얽힌 거. 저는 이게 너무나 명쾌한 쾌도라는 거. 네가 갈릴래? 내가 갈리랴? 그런 나비 사회학 공부한 데서 나온대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때 좀 자세히 물어볼 걸. 아니면 이 친구가 자기도 모른다 그러면 쪽팔리니까 아마 사회도 그래서 말했는지도 모르고 제가 보통 때 같으면 그럼 그 이론을 정확히 뭐라고 부르냐? 뭐 이렇게 해서 좀 내가 다음에 혹시 보게 되고 근데 야가 나한테 지금 섭섭해 있어서 연락해. 그러니까 무슨 이론이 정말 있다면 거기에 이름이 있겠죠. 무슨 모든 이론의 이름이 있듯이. 근데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선생님들 무슨 뭐 갈등 생기죠? 그럼 그렇게 하세요. 네가 자르고 내가 선택하랴 아니면 거꾸로 하랴. 그 이상이 어디 있어? 자, 이게 옆으로 자꾸 많이 가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거 그럴 때 이게 하늘의 그물, 미국 법의 그물이 느슨하게 보이더라고요. 허술하고 엉성하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까불다가 그런 시꺼먼 근데 절대 허술하진 않죠. 진짜. 빠져나가는 것이 없다니까요. 느슨해 보여도 여기 있잖아요.
어느 것 하나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자,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교실에서 영어 노래로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은 내가 자기한테 올리는데 편집에 포함을 안 시켜요. 그 이유는 우리는 노래를 들어가면서 따라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근데 그대로 하다 보니까 전에 한번 유튜브 측에서 그 카피라이트, 그 개인 소유권, 무한 소유권 뭐 이런 문제로 그렇게 하지 말래. 그 경고문이 뜨더라고. 그래서 노래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갖고 영어 공부하는 그 부분은 내가 자기한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노래 중에서도 특히 지금 조금 앞에 내가 얘기도 했고, 우리가 전날 또 이날 또 앞으로도 공부할, 며칠을 두고 공부할 이 노래 Impossible Dream, 불가능한 꿈, 이것만은 내가 자꾸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 노래 곡도 좋지만 그 가사의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일깨우는 힘을 가진 그런 노래거든. 그래서 내가 자기가 지금 듣고 보고 있는 요거 바로 전에 거, 그러니까 넘버 72, 지금 자기가 듣고 있는 건 73입니다. 넘버 72, 그리고 소제목하고 영어 강좌 15편, 이거는 16편이고 바로 지난 거, 그거의 제목은 인류 역사 지혜의 맥 노자 1, 오늘 이거는 노자 2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지난 회의 맨 끝부분에다가 내가 자기도 참조될 수 있게끔 Impossible Dream 번역까지 다 포함시켜서 가사를 띄웠거든. 바로 요전 72, 15편, 영어 강좌 15편, 그리고 그 피스 남바는 72, 그거의 끝부분을 한번 이미 안 보셨다면 보셔서 그 Impossible Dream의 가사를 프린트아웃 하시고, 그리고 Man of La Mancha, 내가 얘기했지 거기다가 그 뮤지컬의 버전들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버전으로 다 비슷비슷은 하지만 그래도 그걸 가사를 앞에 놓고 노래를 익혀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그 시스템 깊숙이 넣어두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나 이럴 때 이 노래만 불러도 자기에게 어떤 그 신비로운 힘이 자기 속에서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좀 잔소리를 했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거는 여기서 끝이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기는 혼자서 그 임파서블 드림을 꼭 익히기를 바래. 그래, 말이 길었어서 미안하고,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공부하는 교실을 편집해서 올릴게요. 그래, 또다시 귀한 시간 들어줘서 너무 감사해. 그래, 잘 지내.